둔촌주공이 둔촌동, 강동구로 넘어 전국구 스타가 됐지만 주변에 다른 아이들도 많습니다. 리모델링은 평면 안 좋지 않아? 이렇게 신축동 지으면 됩니다. 84B 보세요. 진짜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커뮤니티도 신축동 바로 옆에 있어서 일반 분양 받으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메리트가 많은 그런 단지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센 아파트 단지가 어딜까요? 좋은 거 말고 센 거요. 저는 개인적으로 둔촌주공이라고 생각합니다. 둔촌주공은 거의 국가 권력급 단지예요. 여러분 혹시 부역대 신평초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모르시면 정상인입니다. 부역대 신평초가 무슨 뜻이냐면 좋은 아파트를 결정짓는 6가지 요소의 줄임말이에요. 부는 브랜드, 역은 역세권, 대는 대단지, 신은 신축, 평은 평지, 초는 초품화 이런 뜻입니다. 저도 처음에 이 말 듣고 무슨 이런 말까지 만드냐, 거의 뭐 외계어 같은 말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보면 볼수록 요즘엔 만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대단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냥 청가구 넘는다, 대단지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크면 클수록 대대익선, 거거익선이라고 느끼고 있는데 특히나 그걸 가장 뼈저리게 느끼게 해준 게 둔촌주공이었습니다. 여러분 13대책 기억나시나요? 둔촌주공 일병을 구하기 위해서 국가가 나서서 실거주 의무, 전매 제한 다 풀어줬습니다. 청약과 관련된 거의 모든 규제를 다 풀어줬는데 이 정도면 진짜 국가 권력급 단지예요. 물론 저는 그럴 줄도 모르고 예비 당첨을 포기했지만요. 이제는 둔촌동 하면 둔촌주공밖에 생각이 안 날 정도로 둔촌주공이 둔촌동, 강동구로 넘어 전국구 스타가 됐지만 주변에 다른 아이들도 많습니다. 서태지와 아이들 같은 느낌인데 둔촌주공 말고도 둔촌동 곳곳에 흩어져 있는 둔촌현대가 대표적이죠. 둔촌 프라자, 둔촌 하이츠 등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재건축을 한 둔촌 삼익빌라, 더샵 파크솔레유도 있었죠. 그 중에서도 오늘 소개할 단지는 다음 주 분양을 앞두고 있는 더샵 둔촌포레입니다. 더샵 둔촌포레는 둔촌현대 1차를 리모델링한 단지입니다. 입지부터 살펴보면 일단 9호선 중앙보훈병원역 역세권입니다. 도보로 10분도 채 안 되는 거리에 있어요. 근데 9호선 보훈병원역, 9호선의 종점이자 기점이죠. 내가 제일 먼저 타니까 개이득인 겁니다. 꽤나 멀지만 또 아주 못 걸어갈 거리도 아닌 거리에 5호선 길동역과 둔촌동역도 있습니다. 그리고 더샵 둔촌포레 초품화를 넘어서 중품화, 고품화입니다. 엎어지면 코다할 거리에 초중고 다 있어요. 그리고 일자산 공원 가까운 것도 장점이고, 그리고 제가 찾아보니까 단지 바로 옆에 강동구에서 지은 둔촌도서관이 있는데 여기 좋다고 칭찬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근데 요즘 누가 책을 읽나요? 그렇지만 좀 꺼려지는 부분, 아쉬운 부분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둔촌동 하면 둔촌동 거의 송파지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이런 이미지를 만든 게 바로 둔촌주공입니다. 이게 어떻게 만들어진 이미지냐면 송파의 대장은 잠실이죠. 잠실에 이제 엘리트가 있죠. 그리고 좀만 오른쪽으로 가면 주공 5단지가 있죠. 그 다음에 대로 하나 건너면 장미가 나오고, 그 다음 파크리오, 미성진주 있죠. 그리고 건너편에 바로 올림픽공원이 붙어 있어요. 이렇게 라인이 쭉 이어지다가 올림픽공원 건너편에 바로 올림픽 선수촌, 기자촌이 있죠. 여기까지 옵니다. 그리고 거기에 바로 붙어 있는 게 둔촌주공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라인을 타면서 이어지기 때문에 둔촌주공이 거의 송파다, 올선이나 다를 바 없지, 이제 이런 얘기를 들어서 둔촌동 거의 송파 아니냐 이렇게 되는 건데, 근데 여러분 여기 가보시면 알겠지만 둔촌주공을 딱 지나는 순간부터 건물 높이가 확 낮아져요. 둔촌주공을 지나면서 나오는 게 저층 상가 빌라들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에요. 물론 더샵 둔촌포레는 거기서 좀 안쪽으로 들어가서 일자산공원이랑 가까운 쪽에 있는데, 그리고 보훈병원역이 가까운 것도 맞고 여기 주변에는 아파트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빌라들도 조금씩 섞여 있어요. 그래서 완벽한 의미의 아파트촌 이런 분위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요것 때문에 좀 주변이 어수선하다 생각하실 분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 대형마트나 영화관 같이 인프라가 없어서 좀 멀리 나가야 되는 게, 그런 게 좀 단점입니다. 더샵 둔촌포레 단지 규모는 총 572가구이고 이 중에 일반 분양이 74가구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수평 증축을 한 리모델링 단지인데 국내 최초라고 해요. 신축을 별동으로 지어서 이걸 다 일반 분양으로 돌렸어요. 그래서 일반 분양은 다 신축입니다. 세대수를 보면 진짜 깔끔해요. 15, 16, 17동이 이제 일반 분양동인데 15동과 16동에 똑같이 84제곱 26가구가 들어가고 17동은 112제곱이 22가구가 들어갑니다.
그 84는 A타입, B타입으로 나뉘는데 그것도 딱 반반 나눠서 15동, 16동 13가구씩 쏙 들어갑니다. 신축동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도 고층의 기회가 주어진다는 점. 84가 들어가는 동은 최고 14층이고 112제곱이 들어가는 동은 최고 12층입니다. 자, 평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평면은 이래요. 리모델링은 평면 안 좋지 않아? 이렇게 신축동 지으면 됩니다. 84B 보세요. 진짜 아름답습니다. 알파룸도 있고요. 물론 경쟁률 박터지겠죠. 84A는 보시면 좀 그거에 비하면 아쉽죠. 근데 그 말인즉슨 역으로 갈 기회도 있다는 점이 열려 있다는 뜻이겠죠. 향으로 밸런스 패치도 좀 했습니다. B는 거의 동향에 가까운 반면에 A는 그래도 V자 모양으로 남향을 잘 누릴 수 있을 것 같아요. 112제곱은 하나의 타입이고요. 역시 아름답습니다. 4베이의 방 4개, 남향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커뮤니티도 신축동 바로 옆에 있어서 일반 분양 받으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메리트가 많은 그런 단지입니다. 자, 그다음 제일 중요한 가격을 봐야겠죠. 요즘 나오는 분양 진짜 분양가 만만치 않습니다. 여기도 만만치 않은 편이에요. 84A 같은 경우는 그냥 분양가만 보면 14억 7천만 원인데 여기에 발코니 확장비, 에어컨 하면 거의 14억 원 정도 하고요. 84B는 에어컨 확장비 하면 14억 2천만 원이 넘어갑니다. 112제곱은 17억 3천만 원 정도고요. 여기가 참 애매한 게 근처에 마땅히 시세를 비교할 만한 신축단지가 없습니다. 그나마 가장 가깝고 2010년에 준공한 800가구 규모 둔촌 푸르지오를 보면 84제곱이 지난 1월에 12억 원에 거래가 된 바가 있습니다. 제가 더샵 둔촌 푸레를 공부하면서 재밌는 포인트를 하나 발견했어요. 넷상에서 요거를 갖고 이제 갑로늘박이 많더라고요. 분양가 너무 비싸다. 이거 그냥 조합원 물건 사는 게 낫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몇몇 중개업소에 전화를 해봐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일단 네이버 부동산 보면 조합원 매물이라고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11억 5천만 원부터 시작해서 보통은 12억 원에 가장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건 추가 분담금이 포함이 안 된 가격입니다. 추가 분담금은 한 2억 7천만 원 정도 한다고 해요. 그래서 급한분 매물을 잡으면 한 14억 초반까지도 가능하고 보통은 한 14억 후반 정도 생각해야 된다고 합니다. 근데 조합원 매물이 전용 면적이 84가 아니라 93 혹은 95입니다. 게다가 리모델링은 취득세까지 좀 더 저렴하죠. 그러면 전용이 3평이나 큰데 취득세도 저렴해. 그럼 게이드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기서 평면 이슈가 발생을 합니다. 조합원 분들이 들어가시게 될 평면을 보면 참 이게 확실히 크니까 알파룸에 팬트리까지 있는 건 좋은데 1984년에 지은 아파트다 보니까 이게 참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요즘 신축 아파트에서는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평면인데 그래서 이 평면 이슈가 있다 보니까 크지만 좀 안 좋은데 작지만 좋은데 가격적인 측면은 비슷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좀 애매한 상황인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둘 중에 뭐가 더 나은 선택인 것 같은지 좀 댓글로 많은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더샵 둔촌폴의 청약 살펴봤는데요. 이렇게 리모델링 단지에서 일반 분양이 많이 나온 것도 정말 오랜만인 것 같고 별동 신축을 해서 분양을 하는 건 여기가 최초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참 흥미로운 단지였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로또 명당 매부리TV가 간판 달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메이플자이 디퍼와 당첨되신 분들 아쉽게도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도 꼭 로또는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원하는 단지 청약 꼭 성공하시길 바란다고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요. 이번 청약도 꼭 행운이 여러분들께 가서 당첨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